코로나19 여파로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태양광과 에너지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심야 시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해 운영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에 따라 감성주점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에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됩니다. 이들은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지만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심야 시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의 운영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전북도는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방역 사각지대인 감성주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감성주점들은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자체 중단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면서 클럽처럼 운영하는 감성주점은 젊은 층이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됩니다. 전북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법무부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경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 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사이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대학들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 수업. 전국 26개 대학의 총학생연합회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은 6.8%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보다 그 화상 정하는 게 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등록금은 전부 다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부에서 진짜 알아서 이거를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뭐 학교에 자체에서 어떻게 그거를 배려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진짜 이 가정의 이 부모들은 걱정이 말도 못한 게 많아요. 한 학기를 다니려고 등록금을 많이 냈는데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인터넷 강의나 학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금액이 같다면 좀 조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먼저 취해준다거나. 비대면 수업하면서 교수님께서 과제도 내주시고 하시지만 실제로 강의 듣는 것보다는 퀄리티도 많이 낮은 것 같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립이라도. 그래서 안 간 동안에 그 돈을 이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조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측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는 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 등 재정이 더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해주죠. 그리고 그거는 한번 선을 넘기면 사례를 남겨주면 언젠가 또 다른 문제로 다른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로
등록금 반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교수가 무슨 개인 사정으로 공백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끊이지 않게 소송처럼 계속될 거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재단 측에서는 이번 선을 긋겠죠, 확실히. 실시간으로 이제 직접 대면하는 강의보다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빨리 학교에서 입장을 내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지고 학교 다닐 맛도 더 나겠죠. 코로나 자체가 국가재난이기도 하고 학교랑 교육부도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사실이나 학교에게 무책임하게 막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뒤에 등록금 반환을 급하게가 아니더라도 좀 천천히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한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제와 부안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관심을 끌고 있는지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태양광과 에너지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부품과 같은 첨단 산업을 연계한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70만 제곱미터의 10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도 지역 주도형 발전 사업 명목으로 진행 중입니다.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과 계속 협력을 해나가고 새만금 지역 주도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경우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부안에 있어요. 부안에는 6개 국가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에서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김제와 부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965년 25만 6천 명으로 최고에 달했지만 그 뒤로 해마다 줄어 지난달 기준 8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안군도 1960년대 17만 명을 최정점으로 지난달 5만 3천 선도 깨진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구가 이제 노인장만들밖에 없고 김제 사는 실제 인구는 한 그렇게 뒤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김제는 다 외곽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익산, 전주 그쪽으로 다 가버려도. 부정부패도 키워드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김제시는 최근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게 내 의지를 상대 공무원도 알아야 되지만 시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4년 내에 그렇게 바뀌면 쉽지 않다. 부안군은 지난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청렴 부안혁신위원회까지 운영했지만 오히려 전년보다 한 등급이 떨어진 3등급을 받았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가 누군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서남대학교 전직 교수 22인이 4.15 총선 남원, 임실, 순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용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비리사학의 청산 문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로 공공의대 최초 제안부터 입법 과정을 주도했던 이용호 후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난 2년여의 활동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선거 후 재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되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더불어시민당이 남원에서 공공의료대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양당은 9일 남원시 이강래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정책공약 발표회와 선대위 전체 회의를 갖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전북을 감염병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금융타운 조성 도안도 발표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북 지역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손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김제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손 위원장은 같은 당 김경민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 뒤 부안 버스터미널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예촌에 위치한 조선시대 서당인 관서당 남성제를 남원 예촌 키즈카페로 새 전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예촌 키즈카페는 조선시대 관서당을 이용한 아이들을 상상하며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남원시는 문화자원의 현대적 해석과 재미 요소를 가미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조선시대 장원급제 체험 등 10여 가지의 전통놀이가 있는 놀이방이 오는 10월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남원의 문화자원을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닌 보고 즐기는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창군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8분쯤 고창군 신림면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판넬로 지어진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시립박물관에 VR 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VR 체험관은 내장산을 느낄 수 있는 가상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체험관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VR 체험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준비를 위한 전 지역 지질 조사에 나섭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팀이 대죽도 등 지질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다소 큰 편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1도, 남원 2도, 순창, 정읍, 고창 3도, 김제와 부안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고창은 14도, 정읍 15도, 남원, 순창, 임실 17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빨래에도 괜찮은 날씨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북 남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전북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